윤권근 대구시의원이 주관한 대구FC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0일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는 지난 10일 가창면 신청사에서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볼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8일 복지관 당당에서 볼리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1회 빛을산 일연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9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문화 공연이 지난 4일 달스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안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컴포저 하이라이트 차이콥스키 특별 공연이 12월 1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2025 송년음악회 클래식 크로스오버를 12월 2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12월 1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박정환, 이진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는 대구FC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윤권근 대구시의원의 주도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구FC의 2부 강등으로 지역 축구계와 팬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대구시 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조경재 대구시 체육진흥과장, 유황석 그라지의 회장,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 그리고 대구FC 구단 관계자 등 지역 축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된 사항은 구단의 책임 있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유황석 그라지의 회장은 혁신위 회의로 공개, 전문 단장 선임, 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 팬과의 소통 확대 등 앞서 성명서를 통해 서포터즈가 제시한 4대 요구사항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엔젤클럽, 대구시 축구협회 역시 유소년 시스템부터 프런트 운영, 선수단 구성까지 구단 운영 전반의 쇄신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태원 대구시 축구협회장은 지난 11년 동안 10명의 감독이 교체됐다며 지도자 교체에 의존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단장 선임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경재시 체육진흥과장은 레전드급 인사를 최고 대우로 모실 것이라며 프런트가 적합한 후보를 선임하지 못하면 시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와 단장 겸직 체제를 분리하고 단장 선임 실패 시 프런트 교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승격을 위한 선수단 구성과 훈련 계획 수립, 유소년 육성 시스템 재정비, 지역 축구계와의 협력 강화 등 실질적 변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부 의견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단장 선임 과정만큼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으며 대구FC가 지원은 받되 간섭은 받지 않는 책임 중심의 독립 운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대구 FC는 기업 구단이 아닌 대구 시민의 구단입니다. 2부 리그로 강등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인을 잘 파악해서 대구 FC가 혁신하는데 1번은 전부 다 시민과의 소통이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의 문화를 만드는 오늘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부 강등이라는 냉혹한 결과 앞에서 팬과 지역 축구계, 행정 모두가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선언적 논의에 그칠지 실질적 혁신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앞으로 열릴 단장 선임 과정에서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대구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는 지난 10일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76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상 2층, 부지 면적 369제곱미터 규모로 총 9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됐습니다. 가창파출소는 이날 준공식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 중심의 안전 서비스 강화와 스마트 치안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안문기 달성경찰서장,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 의장, 협력단체 및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유공자 포상, 축사, 테이프 커팅,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가창파출소 준공은 치안 환경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며 가창 주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문기 달성경찰서장은 파출소 준공에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과 세밀한 치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볼리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볼리 가족의 날.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보탠 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 구의원 등이 참석해 올 한 해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한 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총 33명의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달서구청장상에는 유인순 자원봉사자와 김남수 후원자가, 홀트아동 복지회장상은 신명희 자원봉사자, 허영호 봉산교회 목사, 이두래 MG서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받았습니다. 또 볼리 종합사회복지관장상에는 김선실 자원봉사자와 정혜진 강사가, 볼리 112 운동 나눔 실천 캠페인 시상에는 김현애 씨 외 7명이 신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어 볼리 후원회를 비롯한 6개 후원단체의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태훈 구청장과 내빈들은 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절로 인사를 전해 행사장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은실 볼리 종합사회복지관장은 봉사자와 후원자들의 꾸준한 참여와 헌신 덕분에 복지관이 짧은 기간에도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볼리 가족의 날이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볼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회 비슬산 일연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9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문인협회 달성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려 후기 고승, 일연 스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문학상의 첫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 의장, 상인 스님, 하청호 대구문학관 관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지역 문학 발전을 축하했습니다. 초대 비슬산 일연문학상 본상은 시집 플랜 B, 시인의 일요일을 출간한 오유근 시인에게 돌아갔으며 상금 7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언어를 유연하게 다루면서도 내면의 현실적 탐구를 밀도 있게 밀고 나가는 시적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작가상은 신표균 시인이 수상했으며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신 시인의 작품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호평을 얻었습니다. 이날 시상식과 함께 달성지부 회원들의 창작 결실을 담은 달성문학 제17집 출판기념회도 진행됐습니다. 신경용 지부장은 사비로 문학상 재정비를 쾌척하며 지역 문학 진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며 문학상이 달성군의 문학적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달서아트센터 월영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문화공연이 열렸습니다. 외부 활동이 쉽지 않았던 은둔 홀몸 어르신들에게 공연을 통해 잠시나마 여유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고고장구의 힘찬 장단과 고전무용,
그리고 지역 가수의 무대까지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며 200여 명의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활기 넘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적 접근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쉼표이자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달성 군회에는 지난 5일 제32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동윤, 박영동, 신다로, 양은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며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신동윤 의원은 공공건설 공사의 관행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기지연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일정 금액 이상 설계 변경 시 심의자문기구 운영,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강화, 계획부터 완공까지 업무 체크리스트 작성 등 사전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박영동 의원은 타 지자체의 월 1만 원 임대주택을 사례로 들어 청년 인구 감소 및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가 빈집 매입,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머무르고 싶은 달성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다루 의원은 가창면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가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설과 완공 전까지 운반 서비스 확대를 통한 농업인 불편 최소화를 집행기관에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은 국민이 꼽은 최우선 과제인 교통,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 행복택시와 수요응답형 교통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 류가, 현풍, 구지 연장 검토를 통해 남북권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만큼 집행기관이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회가 국민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5일 구청 대강당에서 미혼 남녀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공감 토크 사랑 톡톡 연애에서 결혼까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연애와 결혼이 주는 행복을 통해 긍정적인 결혼 가치관과 가족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문가 전 종목 강사가 진솔한 경험을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뒤 청년 맞춤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4일 구청 대강당에서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주관 청소년 선도보호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연말 연시 청소년 비행 예방과 보호법 준수, 지역의 보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청소년 지도위원 150여 명과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선도보호 유공자 표창과 모범 청소년 장학금, 장학재단 기부금 전달 등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청소년과의 소통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마련됐습니다. 정다로 회장과 이태훈 구청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5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인증 프로젝트에 이주배 경화동 청소년 인권서사와 SDGs 가치 기반 융합 미디어 콘텐츠 창작 교육 확산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은 교육 효과와 혁신성을 인정받은 프로그램에 부여되며 올해 2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레고 스톱모션, VR 동급, 샌드아트 등 미디어 창작 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SDGs를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교육 모델입니다. 복지관은 18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성장 발표회와 함께 인증 현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포시즌 패밀리 대구 달서점의 후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촬영 비용 전액을 후원받아 성서 재가노인 돌봄센터에서 이루어졌으며 완성된 사진은 액자 제작을 거쳐 전달될 예정입니다. 포시즌 패밀리 스튜디오 조인호 대표는 어르신들께 좋은 추억을 선물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9일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군청을 방문해 사랑의 열매 달기 전달식을 열고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비 6,2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저소득 625가구에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난해 373가구 대비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모금이 진행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 달성사업소가 연말을 맞아 쌀 14포를 현풍읍에 기탁했습니다. 권병수 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따뜻한 연말을 전했습니다. 최성진 읍장은 지속적인 나눔 실천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기탁 물품은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 등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사업소는 지난 11월에도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LED 전등 무료 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구 관송초등학교 기부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쿠키 20세트와 라면 등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옥포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한 것으로 현장에서 물품을 건네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아리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2명으로 구성돼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와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하 옥포구읍장은 어린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뜻깊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 챔버홀에서 컴포저 하이라이트 차이콥스키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는 해설과 연주가 결합된 렉처 콘서트로 피아노, 바이올린, 현악사 중주 등을 통해 차이콥스키 음악의 서정성과 감성을 입체적으로 전합니다. 프로그램은 감성적인 왈츠, 사계중, 겨울새곡, 소중한 곳의 초어, 현악사 중주 1번 1부 등으로 구성되며 해설은 정재윤이 맡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연주 해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2월 26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2025 송년음악회 클래식 크로스오버를 개최합니다. 백준현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이번 공연은 불타의 첼로 협주곡과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심포닉 댄스를 통해 클래식 재즈 오페레타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매력을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첼리스트 이경준이 협연해 불다 특유의 재즈적 감성과 개성적인 음향을 들려주며 후반부에는 번스타인 작품 특유의 생동감과 극적 리듬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 3일 열린 제4회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아람상가 골목형 상점가를 달서구의 7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소식입니다. 이번 지정 대상은 대곡지구 아람마을 구단지 상가 일대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 고가 인접해 주민생활 밀착형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달서구 진천동 493-7번지 1원에 새롭게 조성된 진천환승 공영주차장을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소식입니다. 진천환승 공영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까지 총 151면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기차 전용 8면, 장애인 전용 5면, 확장형 주차면 등 교통약자와 친환경 차량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또한 1급지 주차 요금 50% 감면이 적용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차장 재조성은 월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연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공단 측은 주차장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복합 공간 조성을 통한 공공 목적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이 지난 5일 달성리센터 상담 종결 학생 40여 명에게 마음 위로 상자를 발송해 방학 중 정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추수관리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상자에는 감정 컬러링 DIY 키트, 감사 일기, 마음 챙김 물품 등이 담겨 학생들이 스스로 심리 정서적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김현우 교육장은 지속적인 정서 지원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작은 실천으로 헌혈에 동참하자는 소식입니다. 헌혈은 내 주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값진 나눔입니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대구 지역에서는 여러 헌혈의집과 헌혈버스를 통해 편리하게 헌혈이 가능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과 레드커넥트 앱에서는 헌혈의집 위치 확인과 헌혈버스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대구 경북 혈액원과 사전 협의 후 일정을 정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전자문진을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신월초등학교가 대구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추진한 미래세대 키드팜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사업이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대구농업기술센터가 양성한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신월초등학교를 직접 찾아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텃밭을 설계하고 다양한 작물을 심는 활동을 하며 도시 속에서도 농업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팜파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며 농업의 즐거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학교 화단을 계절별 작물과 경관식물로 꾸미는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손수 식물을 가꾸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고 학부모와 방문객들은 한층 친환경적으로 변화한 학교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 3학년 김찬혁 학생이
2025년 제12회 학업 중단 예방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해 학업 중단 위기 극복 사례를 발굴하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찬혁 학생은 천식으로 양궁 선수의 꿈을 접은 뒤 전공 적응과 진로 고민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나 미클래스의 학업 중단 숙려제와 정서 상담, 주짓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며 극복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찬혁 학생은 여러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경험 덕분에 마음이 단단해졌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며 학업 중단 고민을 극복하고 새로운 진로 비전을 찾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동, 송현 1동, 2동, 본동 출신 박정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공공시설의 권리와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현재 전국 72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시설 운영의 전문화, 효율성 향상,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폭넓게 도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구에서는 2014년 달성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여 현재는 44개 소의 문화, 체육, 휴양시설들을 관리하며 지역 핵심 공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부산에서는 남구와 기장군이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 중이며, 동구 역시 지난 2025년 3월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달서구 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달서구는 인구 약 52만 명으로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초단체입니다. 수많은 문화, 체육, 복지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부서별로 시설이 분산 관리되거나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시설들은 공단에서 통합 관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시설의 기능에 맞는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시설 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능력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중복 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부 시설은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면서 위탁 수수료, 유지 보수 등 불필요한 간접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어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이러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게 되면 중복되는 예산을 통합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공공서비스의 일괄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됩니다. 공단 체제로 운영이 통합되면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운영 절차가 마련되어 주민 누구나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일관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 창구가 일원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 대응과 서비스가 개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투명성이 높이고 책임 경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경영 성과와 예산 집행 내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성과에 따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의 모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시설 공단 설립 과정에서는 인건비 고정화나 운영비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을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부분 공단을 방식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 타당성 사전평가를 끝내고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 수행을 앞둔 한실공원 내 숲속 도서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실공원은 도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바쁜 일상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 건축 실련 사업으로 130억 원의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탄소 중립과 친환경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뜻깊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서관 건립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이 바로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은 자연 소재를 기본으로 계절의 변화와 주변 경관의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건축 양식입니다. 전주의 연화정 도서관과 서울 청운문학 도서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덕진공원 안에 위치한 연화정 도서관은 사계절 밤낮이 다른 수채화 같은 경치를 제공합니다. 호수 위에서 쉬어가며 책을 읽는 특별한 경험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한옥 도서관인 청운 문학도서관 또한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학과 휴식, 소통 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전통 한옥으로 지을 경우 예산과 기능적인 면에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에 한옥의 핵심 요소는 살리면서 현대 건축 기술과 재료를 적절히 결합한 복합형 설계를 제안합니다. 은평구의 진관사 한문학체험관은 2024년 한국건축문화대상 한옥 부분 대상작입니다. 목재 구조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결하여 전통과 현대를 통합하는 혁신을 선보였으며 익숙한 듯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진 한옥 건축물을 우리 숲속 도서관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한옥의 텐마루를 연상시키는 북카페와 처마 아래 독서공간, 전층을 관통하는 중앙중정을 조성해 자연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층의 플로티 구조와 로비, 북카페, 산책로 등 공용 공간을 배치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2층에는 어린이 자료와 함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3층은 성인 열람실과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독서와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면 전통미와 현대적 기능을 갖춘 숲속 도서관을 예산 내에 완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주민들이 자랑할 만한 대표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사랑하고 즐겨 찾는 도서관,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으로서의 멋진 국산 목재 한옥 도서관을 될 수 있도록 달서구의 랜드마크를 다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